8월 20일 탭스 출제 예측입니다. 2년간의 기출문제 전 문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되는 출제 패턴을 짚어드릴 건데요. 특히나 최근 시험에 부각된 특징들 위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능성 높은 포인트들을 짚어드리지만 실제 출제 여부는 출제자의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편차가 클 수 있음만 유의해 주시고요. 먼저 청에는 기존에 한번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아주 약간만 바뀌어서 동일하게 출제되는 문제들이 많다라고 지속적으로 짚어드리고 있는데 이게 점점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로 직전 8월 6일 시험 3번 Would like more? 음식 더 먹을래? 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1월 15일 1번 음식 메뉴만 바뀌어서 거의 동일하게 출제되었고요. 9번 Offer incentives 퇴사한다는 애 어떤 오퍼로 붙잡는다 라던 문제는 6월 18일 16번 거절할 수 없는 오퍼로 붙잡을 거다 라는 문제와 동일했고요. 10번 젠틀한 피드백을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라던 문제는 6월 18일 10번과 유사했고요. 12번 Finally meet in person 드디어 대면으로 직접 뵙는다 라던 문제는 직전 7월 16일 9번 또 작년 9월 4일 4번 이렇게 3번이나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또 17번 발표 완전 잘했다 라던 문제는 9월 4일 19번 You had it in you 라는 정답의 수거까지 동일하게 출제되었고요. 또 18번 Falling behind class 수업에 뒤처지고 있다 라던 문제는 7월 16일 3번의 수거까지 또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7월 16일 16번 승진했는데 자신 없다 라던 문제는 2월 13일 15번 승진했는데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다 라던 문제와 유사했고요. 21번 발표를 칭찬하면서 자료조사 특히 더 잘했다 라던 문제는 2월 26일 27번 다양한 출처를 인용하길 잘했다 라던 문제와 유사했고요. 또 28번 미팅 날짜를 언제로 옮길지에 대한 대화는 작년 7월 17일 24번 문제와 또 완전히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7월 3일 1번 발표 도와줘서 고맙다 라던 문제는 5월 14일 17번 12월 4일 4번 이렇게 세 문제나 glad to help 라는 선택지 표현까지 동일하게 출제되었고요. 6번 저녁 시간 맞춰서 오냐 라던 문제는 8월 7일 9번과 유사했고요. 10번 보고서에 고칠 거 맞냐 라던 문제는 3월 10일 6번 tweaks라는 선택지 표현까지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점점 더 갈수록 이 기출문제 전 문항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과 출제 포인트들을 확인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파트 1부터 3 대화문에 최근 들어 반복 출제되었던 소재들을 또 짚어드리면 우선 프로모션, 승진에 대한 문제는 아까 언급한 7월 16일 16번, 2월 13일 15번 말고도 또 여러 출제되었었는데요. 5월 14일 21번 승진을 거절하고 기존 직무 유지하기로 했다라던 문제, 4월 16일 30번 승진 못한 동료랑 같이 피크닉 가기 불편하다라던 문제 등등 출제되었습니다. 승진 관련된 소재는 승진 결과에 대한 입장이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가 주요 포인트였고요. 발표, 보고서, 제출 같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소재도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아까 언급한 8월 6일 17번, 9월 4일 19번, 7월 16일 21번, 2월 26일 27번, 7월 3일 1번, 5월 14일 17번, 12월 4일 4번, 7월 3일 10번, 3월 10일 6번 말고도 또 여러 출제됐는데요. 7월 3일 22번, 보고서에 데드라인 놓쳐서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는 문제, 6월 18일 26번, 데이터가 너무 방대해서 보고서 작성이 오래 걸린다라던 문제, 5월 14일 7번 아파서 미팅을 못 갔는데 무슨 얘기했는지 물어보는 문제에 출제되었습니다. 취업이나 해고와 같은 채용 관련된 소재도 종종 출제되는데요. 8월 6일 5번 취업하는데 혹시 추천서 써줄 수 있냐라고 부탁하던 문제, 20번 우리가 해고당하지 않도록 상사를 설득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던 문제, 26번 재계약할 때 100% 재택근무를 협상할 예정이다 라던 문제, 29번 취업에 합격한 거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라던 문제, 7월 16일 4번 어제 면접 잘 봤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 7월 3일 28번 재계약할 때 더 많은 휴가 일수를 협상할 예정이다 라던 문제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딴 동료에 대한 대화, 주로 뒷담화도 최근 들어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8월 6일 10번 어떤 애가 피드백을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라는 문제, 7월 3일 7번 자꾸 일에 간섭하는 상사를 뒷담화하는 문제, 6월 18일 10번 날카로운 피드백 받은 동료 괜찮냐고 확인하는 문제, 16번 딴 회사 오퍼 받은 직원 어떻게 잡았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 5월 14일 10번 딴 직원의 무리한 요구 다 들어주지 말고 버텨라 라던 문제, 29번 비매너 동료가 자기 오래 일했다고 텃세 부린다 라던 문제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파트 3 가장 고난도 문항, 주로 메인 23번, 코렉트 28번, 인퍼 30번 중에 한 문제 정도는 꼭 정치 관련 소재가 하나씩 출제되는데요. 8월 6일 23번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해 별로 하는 게 없다 라던 문제, 7월 16일 30번 시 정부가 해변의 공공부지를 점점 팔고 있다 라던 문제,
7월 3일 30번 온건한 편에 속하는 우파 후보를 상대방한테 추천하던 대화. 6월 18일 23번 양극단에 치우친 언론 보도가 안 그래도 편향된 정치 성향을 더 편향시킨다 라던 문제. 이렇게 메인 코렉트 인퍼 한 문제씩 번갈아 가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관련 문제는 우선 정치 성향 좌우에 해당되는 개념들을 어느 정도 미리 알아놓고 이 대화의 내용이 이 중에 어느 한쪽에 해당되는지 혹은 둘 중 어딘가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지를 체크해서 푸시는 게 효과적인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좌우, 이분법적으로 갈리지 않는 모호한 경우가 점점 더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파트 4, 5, 코렉트 주로 33번에는 식당 서비스의 어떤 메뉴나 이벤트 순서를 공지하는 내용들이 출제되는데요. 8월 6일 33번 기말고사 일정을 공지하는 문제. 7월 16일 33번 회식 일정을 출장 일정 피해서 언제로 옮길지를 의견을 구하는 문제. 7월 3일 33번 거의 동일하게 사내 이벤트 일정을 언제로 옮길지를 물어보는 문제. 6월 18일 33번 지역센터의 요리 클래스 소개하는 문제. 5월 14일 33번 헬스장 프로모션 가격 공지. 4월 2일 33번 루프탑 파티의 티켓 가격 공지.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메뉴 서비스 문제들은 지문에 언급된 각각의 메뉴의 특징들을 서로 잘 매칭해서 푸는 게 핵심이고요. 서로 다른 특징과 메뉴를 묶어서 낚시하는 함정 선지들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파트 4 인퍼 36번 문제는 정책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주장이나 비판하는 지문이 출제되는데요. 아무래도 인퍼 유형 자체가 지문에 대놓고 언급되진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전제나 결론을 도출하는 유형이다 보니까 만약에 지문 내용이 어떤 주장을 하는 거라면 주장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암묵적인 전제를 깔거나 아니면 결론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지문들이 인퍼 유형에 많이 출제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문제들 대부분이 주장의 핵심 요지, 즉 메인 유형과 유사하게 지문의 접점과 일관된 방향의 선지를 고르면 정답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8월 6일 시험에 범죄자 가석방 피해자 신문의 주기가 너무 짧다라던 문제. 7월 16일 논란 많은 예술품을 그냥 탄압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 난다라던 주장. 7월 3일 논란 많은 역사적 인물의 동상은 아예 철거하는 것보다는 설명을 추가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던 주장. 또 4월 2일 돈으로 행복하려면 물질보다는 경험에 써라 라던 주장. 이런 유형의 지문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독해로 넘어가서는 가장 먼저 전체적으로 정답 선택지에 돌려 말하기에는 단순 동의어를 넘어서 의미상으론 일관되었지만 아예 다른 단어로 돌려 말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고 있는데요. 8월 6일 4번 more than simply find fault 단순히 지적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 라던 표현은 viable alternatives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라고 돌려 말해줬고요. 또 21번 10th consecutive monthly 10개월 연속이라는 표현은 9 months prior to April 4월 전까지 9개월 연속으로 돌려 말해줬고요. 7월 16일 4번 pronounce letter S S 발음을 못한다 라던 표현은 vocal limitation 발음 제약으로 돌려 말해줬고요. 21번 all but 5% 5%를 제외하면 다 동의했다 라던 표현은 majority 과반수가 동의했다 라고 돌려 말해줬고요. 7월 3일 17번 math and reading worksheets 수학 독해 문제지라는 구체적인 자료의 표현은 extra study materials 추가 학습 자료라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돌려 말해줬고요. 6월 18일 5번 micromanage 직원들의 세부 피드백을 덜 준다 라던 표현은 independence 독립성을 더 준다 라는 반대말로 돌려 말해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돌려 말하기 체크를 하실 때는 단순히 동의어인지 매칭을 넘어서 아예 다른 표현이라도 의미상 일맥상통하는지를 확인하셔야겠고요. 다음 빈칸 유형, 고난도 문항 주로 6번부터 8번 사이에는 한글로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매우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의 지문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8월 6일 8번 과거 프랑스 문화재 약탈은 대중 공개를 위한 고결한 행동이라고 합리화했다라던 문제. 7월 3일 8번 사실보다 오래된 규범의 명분을 중요시해서 문서 위조가 성행했다라던 문제. 6월 18일 7번 벌은 데카르트 정의에 따른 의식의 요소들을 지닌다 라던 문제. 3월 12일 8번 전체주의와 문학은 양립 불가능하다 라던 문제. 2월 26일 8번 민족 중심적 믿음의 경험적 토대를 제공했다 라던 문제. 전부 이런 뚱딴지 같은 추상적인 내용들이 언급되는데 너무 내용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이해 없이 그냥 글자를 눈으로만 훑고 지나가는 식으로 독해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단어들을 최대한 머릿속에서 이미지화하면서 읽으면 좀 더 그 의미 자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이미지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로 공개된 이 유료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이미지화를 연습이 안 된 상태로 시험장에서 처음 할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리 훈련을 하시고 나서 쓰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그 다음 연결어 유형에는 빈출 단어 리스트에 포함된 연결어가 정답인 문제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패턴입니다. 8월 6일 9번에 granted, 10번에 hence 이렇게 두 문제 다 빈출되나 연결어가 정답이었고요. 7월 16일 10번 consequently, 7월 3일엔 9번 subsequently와 10번 meanwhile 이렇게 두 문제 다, 6월 18일 10번 indeed, 5월 14일 10번 consequently 또 나왔고요. 4월 16일 10번 granted 또 나왔고요. 4월 2일 9번 moreover, 10번 indeed 이렇게 두 문제 다 빈출 단어 연결어가 정답이었습니다. 기존에는 however나 likewise 같이 방향이 명확한 연결어가 정답인 경우가 많았는데 점점 갈수록 좀 더 방향이 모호하고 고차원적인 연결어를 많이 쓰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연결어를 포함한 빈출 단어들을 실제 예문과 학습하면서 정확히 어떤 논리 구조가 이 연결어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코렉트 유형에는 과학 전문 용어들 여러 개를 서로 구분하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됩니다. 8월 6일 20번 미군 전투기의 손상 안 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시켜야 된다 라던 문제. 22번 어떤 바다가 기후변화 때문에 점점 줄어든다 라던 문제. 7월 16일 18번 침식 현상의 원인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문제. 22번 개 패턴이 생성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문제. 네 번째 긴지문 산 정상에 얼음이 뾰족뾰족해지는 P라는 현상에 대한 문제. 6월 18일 18번 urine acid라는 질병의 원인을 설명하는 문제. 22번 수소차와 전기차의 기술을 비교하는 문제.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아무리 전문 용어를 다루는 지문이라 한들 문제에서는 배경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딱 그냥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전문 용어와 그 옆에 있는 설명을 서로 매칭만 잘 하면 되는데요. 메뉴 이벤트 문제와 유사하죠. 그리고 서로 다른 전문 용어와 설명을 엮어서 낚시하는 함정 선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빈칸 메인 인퍼 유형 중에 쉬운 문항 한두 문제 정도는 개인적 경험담을 담은 수필 지문이 출제되는데요. 8월 6일 빈칸 5번 직장 내 성차별 경험담. 메인 15번 음모론에 빠진 친구를 어떻게 손절했는지에 대한 경험담. 7월 16일 메인 15번 교사가 첫 번째 행사를 너무 과하게 준비하다가 결국 취소하게 된 경험담. 첫 번째 긴지문 평범한 직장인이 예상치 못하게 부자 돼서 결국 친구를 전부 잃은 경험담. 7월 3일 빈칸 1번 원래는 여행을 싫어했는데 친구들과 여행 갔더니 만족하게 된 경험담. 인퍼 23번 이직 때문에 다른 주로 이사할 때 애들 인생을 방해할까봐 걱정했던 순간을 회상하는 지문.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수필은 오히려 그 지문 자체는 더 쉽기 때문에 기존 유형별 풀이법대로 동일하게 푸시면 되는데요. 메인이나 빈칸 유형은 지문의 접점을 돌려 말하는 선택지를 고르시면 되고, 인퍼 유형은 지문 내용에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전제나 결론을 도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빈칸 6번에서 8번, 코렉트 20에서 22번, 인퍼 24, 25번 같은 고난도 문항 한 문제 정도는 꼭 정치 관련 지문이 하나씩 출제됩니다. 8월 6일 빈칸 4번 어떤 정치인은 단순 지적을 넘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라던 문제. 인퍼 23번 정치 토론에서 우리가 너 하나를 너무 다구리해서 미안하다 라던 문제. 7월 3일 빈칸 7번 반대파에 굽혀서 친환경 규제를 약화시킨 정치인을 비판하는 문제. 6월 18일 다섯 번째 긴지문 G 대통령을 암살한 경위를 설명하는 문제. 여기는 코렉트 인퍼 이렇게 총 두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5월 14일 인퍼 24번 지미 카터 대통령 초기에 정치 신인 이미지가 도움이 됐다 라던 문제. 4월 16일 네 번째 긴지문 좌파 우파 후보 간의 시장 선거 대결. 여기엔 코렉트 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독해 정치 문제 또한 청해와 마찬가지로 정치 성향 좌우 개념들을 미리 알아놓고 지문 내용이 이 중에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혹은 애매모호한 어딘가에 걸쳐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독해 청해 공통적으로 돌려 말하기에 쓰이는 지문과 정답 선지 단어들은 빈출 단어 리스트에 포함된 단어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탭스가 지문에는 아주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정답 선택지는 좀 많이 쓰이는 단어로 정오답 여부가 갈리도록 하는 출제자분들의
의도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험 전에는 당연하겠지만 이 각 점수대별 빈출 단어만큼은 최대한 완벽히 숙지하시고 시험 당일에 만약에 단어가 익숙한 선지와 단어가 매우 생소한 선택지 두 개 중에서 헷갈리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어가 익숙한 선지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확률일 뿐이지 무조건 단어가 쉽다고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하고요. 그 다음 최근 시험 들어서 최소 한 문제씩은 꼭 출제되었던 빈출 소재들을 모두 짚어드리면 우선 ESG라고 하는 친환경 소셜 이슈 기업 경영 윤리에 대한 소재가 실제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서인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8월 6일 청해 23번, 32번, 독해 2번, 5번, 6번, 10번, 14번, 22번 다섯 번째 긴지문 7월 16일 독해 5번, 6번 7월 3일 독해 2번, 7번 6월 18일 청해 25번, 32번, 독해 21번, 22번에 출제되었습니다. 병, 약, 백신 등 의료 관련 소재에도 코로나라는 메가 트렌드 때문에인지 최근 들어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8월 6일 독해 3번, 7번 7월 16일 청해 34번, 독해 13번, 25번 7월 3일 청해 26번, 31번, 독해 10번 6월 18일 독해 18번에 출제되었습니다. 또 SNS나 스트리밍 같은 플랫폼 관련된 문제도 최근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서인지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8월 6일 청해 두 번째 긴지문 7월 16일 청해 첫 번째 긴지문 6월 18일 독해 2번 첫 번째 긴지문 5월 14일 청해 첫 번째 긴지문 독해 첫 번째 긴지문에 출제되었습니다. 또 동식물 종에 대한 지문은 항상 꾸준하게 매 회차 출제되고 있는데요. 8월 6일 청해 첫 번째 긴지문, 독해 12번, 18번, 세 번째 긴지문 7월 16일 청해 35번, 독해 8번 7월 3일 독해 20번, 6월 18일 독해 7번, 5월 14일 독해 16번, 22번 네 번째 긴지문에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스포츠 팀, 선수, 경기 그 중에서도 특히 복싱이라는 종목에 대한 지문도 거의 매 회차 최소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는데요. 8월 6일 청해 22번, 독해 24번 7월 16일 청해 23번, 독해 9번 7월 3일 독해 24번 두 번째 긴지문, 세 번째 긴지문 6월 18일 청해 35번, 독해 24번 5월 14일 청해 23번, 34번 독해 23번 세 번째 긴지문에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실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다루는 지문도 매 회차 항상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는데요. 8월 6일 청해 35번, 독해 8번, 16번, 20번 네 번째 긴지문 7월 16일 독해 20번, 24번 세 번째 긴지문 7월 3일 청해 32번, 34번, 36번 두 번째 긴지문 독해 8번, 9번, 22번, 25번 네 번째 다섯 번째 긴지문 6월 18일 청해 35번, 36번 독해 6번, 8번, 12번, 20번, 25번 다섯 번째 긴지문 이렇게 한 회차에도 굉장히 여러 문제가 출제되는 소재입니다. 다음 부동산 관련된 지문도 최근 들어 평균 한 문제 정도씩 출제되고 있는데요. 8월 6일 독해 21번, 7월 16일 독해 21번, 7월 3일 청해 34번, 6월 18일 청해 9번, 28번, 독해 23번, 5월 14일 청해 13번, 27번에 출제되었습니다. 기업의 인사 조치나 발령 관련된 문제도 평균 한 문제 정도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8월 6일 독해 25번, 7월 3일 독해 19번, 6월 18일 독해 21번, 5월 14일 독해 25번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오늘 짚어드린 출제 패턴들을 총 정리해보자면 우선 청해는 기존에 출제된 문제들이 거의 똑같이 출제되는 문제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 파트 1, 2, 3 대화문에 최근 들어 반복 출제된 소재로는 승진, 회사 업무, 채용, 딴 동료 등이 있다. 파트 3 초고난도 문항 한 문제 정도는 정치 관련 지문이 출제된다. 파트 4, 5 코렉트 주로 33번엔 식당 서비스의 메뉴, 이벤트 공지가 출제된다. 또 파트 4 인퍼 유형 지문에는 주장이나 비판이 출제된다. 독해 정답 선택지 돌려 말하기에는 단순 동의어가 아닌 의미상으로는 일관되었지만 아예 다른 표현으로 돌려 말해지는 경우가 많다. 빈칸 고난도 문항 한 문제 정도는 아주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지문이 출제된다. 또 연결어 유형에는 빈출 단어 리스트에 포함된 연결어가 정답이 되는 문제가 늘고 있다. 코렉트 유형에는 과학 전문 용어 여러 개를 서로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또 빈칸 메인 인퍼 쉬운 문항 한 문제 정도는 개인적인 경험담을 담는 수필이 출제되고 빈칸 코렉트 인퍼 고난도 문항 한 문제 정도는 정치 관련 지문이 출제된다. 다음 독해청의 공통으로 돌려 말하기에 쓰이는 단어는 빈출 단어 리스트에 포함된 단어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최소 한 문제씩 빈출되는 소재로는 ESG, 의료병 관련, 온라인 플랫폼, 동식물 종, 스포츠, 실제 역사, 부동산, 기업의 인사조치 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기출문제 전문항 해설 강의를 참고하셔서 지문 선택지 함정 낚시의 출제 패턴과 빈출 단어와 수거 등 최신 출제 트렌드를 직접 파악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이번 주 시험이 첫 탭스이신 분들은 이 탭스 독학 가이드 A to Z 영상을 참고하셔서 전반적인 시험 유형부터 점수대별 공부법 그리고 무료 자료들의 링크들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다음 점수대별 공부법 영상을 따라서 내 목표 점수에 딱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또 이 점수대별 공부를 맞춤형 자료로 편하게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탭스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 시험마다 독해청의 전 문항에 대한 정답을 복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시험 종료 한두 시간 후 정답이 복원된 직후에 확인을 하시려면 컨설탭스 카톡 채널을 친추해 두시면 저희가 알림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시험 총평 영상과 전 문항에 대한 해설 강의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이번 주 시험으로 모두들 한 번에 목표 점수 달성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